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토레스 EVX 드디어 시승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공개된 지는 꽤 됐죠. 서울 모터쇼 때 외장도 공개가 되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실내와 외장 공개하면서 이 토레스 EVX 꽤 괜찮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승기를 어떤 주행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긴 해요. 요즘에 뭐 어때요? 전기차 시장이 좀 꽁꽁 얼어붙었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전기차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자동차 시장을 넘어서 소비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전기차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도 어쩔 수 없이 차를 구매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약간 전기차도 약간 한번 사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좀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이 너무 부각이 되면서 전기차를 많이 안 찾게 되긴 하죠. 하지만 이 옆에 있는 토레스 EVX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야,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뭐가 다르냐? 간단합니다. 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디자인, 뭐 성능, 무엇보다 뭐가 중요해요? 가격이란 말이에요. 제가 전기차 살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무조건 내연기관보다 좀 더 싼 거, 좀 더 가성비 좋은 차를 선택하라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토레스 EVX는 가격이 정말 괜찮게 나왔습니다. 일반 뭐 E5, E7 이렇게 두 가지 트림이 있기는 있지만 기본적인 트림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게 나왔고요. 옵션 추가할 것도 많이 없어요. 뭐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 요거 요즘에 LED 헤드램프 현대 기아도 기본으로 넣어주잖아요. 근데 걔는 MFR 방식이고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프로젝션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토레스는 기본으로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무빙 턴 시그널 역시도 들어가는 거죠. 뭐 LED 테일램프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옵션 구성들이 정말 알차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두 가지 트림이 있거든요. E5가 4,750만 원이고 E7이 4,960만 원이에요. 보통 차가 출시가 되면 트림별로 약간 이렇게 옵션들 막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가격으로 출고하는 분들 거의 없고 대부분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토레스 EVX는 옵션 추가할 게 많이 없고요. 옵션을 다 추가해 봐야, 그리고 추가 안 해도 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제 EVX 정말 잘 나왔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번에 전기차 시장이 조금 얼어붙으면서 나름 이제 보조금이나 할인 혜택도 들어가거든요. 얘 E7이 4,960만 원이잖아요. 근데 보조금 이런 거 다 받으면 3,500, 3,000 중반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추가적인 요즘에 할인도 들어가기 때문에 3,000 중반이면 토레스 그냥 일반 내연기관 사는 것보다 전기차가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내연기관이 더 좋다, 전기차 뭐하러 사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EVX처럼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넘지 않는 선에 나온 이 전기차를 보조금 받고 출고하면 이게 3천 중반이에요. 3천 중반에 이 정도 가성비, 얘가 지금 한 484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도심 타고 다니는데 전혀 문제 없고 장거리도 문제 없고, 게다가 얘는 내연기관과 다르게 승차감, 주행감까지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전기차 타면은 뭐가 좀 불안해요? 화재. 사고 났을 때 이거 화재 나면 어떡해, 이거 걱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비아드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 요 블레이드 팩이라고 하는데, 요거 우리 저번에 이번에 설명해 드렸었죠. LFP 배터리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도 없고, 대신 단점이 뭐냐면 그 에너지의 밀도가 낮아서 충전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고, 주행 그 거리도 좀 짧고, 파워도 약하고, 에너지 배터리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200마력대 주행 가는 거리도 434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면은 뭐 도심에 타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아마 일반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전기차에 엄청 관심 있는 분 아니라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가격,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연기관 대비 혹은 얼마나 가성비가 있냐가 구매 포인트긴 한데, 이 토레스 EVX는 가성비, 주행거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매력적인 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중국산 배터리와 이제 협력을 통해서 나름 이 LFP 배터리가 단순히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좋은 부분들도 꽤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내구성 역시도 되게 또 중요해야 될 부분인데, 내구성 역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3원계 배터리라 그러잖아요. NCM 배터리라 해가지고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재 위험성이 좀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LFP 배터리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 또 속도가 또 중요하잖아요. 이게 또 재미난 게 보통 10에서 80%까지를 기준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토레스가 나온 자료를 보니까
20%에서 80%까지 충전 속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200kW까지 전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200kW 충전기를 꽂았을 때, 그러니까 200km면은 거의 그냥 급속 충전기죠. 급속 충전기를 충전했을 때 37분, 20에서 80%가 37분 정도 걸리고요. 보통 집밥을 많이 사용을 해요. 집밥 사용하면은 한 이제 0%에서 거의 100%까지 한 9시간 정도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요거 전기차 타보셨던 분들, 뭐 처음 타보셨던 분들은 급속 충전기만 막 생각을 하잖아요. 집에 세워놓고 집에 지하주차장이나 개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 설치해가지고 이거 물리면요 오히려 편합니다. 자, 외관을 보면 어때요? 와, 이거 누가 봐도 뭔가 토레스 페이스리프트의 느낌이 많이 나지 않나요? 실제 이 토레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전기차 이거 나와서 딱 보니까 페이스리프트 느낌이 너무 많이 난다, 이거 내 거 너무 구형티 나잖아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꽤 많이 바뀌었어요. 좀 많이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좀 변했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좀 다부진 느낌이 많이 들죠.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 뭐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때요? 뭔가 좀 CUV, 세단 뭐 이런 느낌들이 많잖아요. 근데 토레스는 정통 SUV의 이 디자인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 SUV의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 오프로드 차들의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프로드 가면 뭐가 중요해요? 이 진입각, 탈출각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뭐냐, 포장도로 같은 경우에는 돌이 있어 봐야 뭐 요만한 거 그냥 뭐 까짝까짝한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프로드나 비포장도로 가면 어때요? 막 돌이 이따만한 거 있고 막 도로 노면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갑자기 막 움푹 파인 거나 이런 데 들어가다가 하체 막 작살나고 그러거든요.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요 이 진입각 자체가 요게 한 18.5도인가 그래요. 그래서 각도가 좀 높아서 이 웬만한 경사도 무난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후면부 보면은 이 뒤에도 많이 떠 있어요. 얘가 한 20도 정도 돼요. 이걸 탈출각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많이 떠 있어서 문제없이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휠 인치는 18인치예요 요거 이제 옵션을 통해서 20인치를 끼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승차에는 20인치는 없고 18인치가 끼워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비. 오늘 이제 보통 시즌 코스가 길어요. 그래서 전비 테스트 좀 해보고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요거를 한번 좀 테스트 해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끌고 나와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43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는요 완충하고 주행에 찍힌 이 거리는 484, 480까지 훌쩍 넘어가요. 생각보다 주행 가는 거리가 긴 거죠. 게다가 오늘 추워요. 제가 지금 옷 봐요. 막 패딩 입고 바람 뒤지게 불어가지고 머리털 다 날리고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 LFP 배터리가 이 추운 겨울에 이거 효율성 좋겠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아직 영하권 날씨는 아니라서 그런지 이게 그렇게까지 막 영향이 있거나 주행 가는 거리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LFP 배터리에 대한 그 주행거리 겨울에 우리가 꼭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8인치가 조금 디자인이 아쉬울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18인치가 맞는 것 같아요. 20인치 디자인 예쁘죠? 다 좋죠. 하지만 뭐가 문제냐, 이 전기차는 가성비, 효율 이런 것들이 중요하는데 20인치 타면은 또 통통통 튀고 연비도 전비도 떨어지고 주행 가는 거리도 짧아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단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외적으로 외장 디자인은 거의 뭐 비슷해요. 뭐 이 루프렉, 뭐 이 C필러, 이거 처음에 우리가 이거 나왔을 때 어땠어요? 이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 딱 진행했을 때 여기 이거 투톤 시트 해가지고 요거 위에 블랙으로 딱 해서 포인트로 했는데 요거 이제 안 들어가도 요 블랙으로 좀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쌍용차, 이제는 KG 모빌리티죠. KG 모빌리티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좀 약간 옛날 차 느낌도 좀 나고 뭔가 좀 시대에 좀 뒤떨어진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아재들 타는 차. 이제는 그러지가 않아요. KG 모빌리티로 넘어오면서 요즘에 나오는 차들에 대한 기능들까지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인포콘이라고 들어보셨죠? 뭐예요?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연결해놔서, 제가 핸드폰 갖고 왔거든요. 연결을 하면요, 이게 뭐가 있어요? 이게 날씨 추운 날에는 어때요? 이거 밖에다 차 세워놓으면 추워 죽겠는데 이거 또 시동 또 걸고 엉따도 틀어야 되고 나 너무 고생이야, 이거 걱정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실내 온도부터 창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열선 다 켜놓을 수 있고 내 차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얼마인지 이런 거를 핸드폰을 통해서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 열어볼까요? 열렸죠? 문 열렸고요. 비상등도 켜면 나오죠. 현대 디지털 키 부럽지 않다라는 거. 이게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응이 되게 빠르네요. 이게 반응이 느리면 막상 사용 잘 안 하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느려 막 이러는데
반응도 빠르고 주행 가는 거리, 문 열리고 이런 거 다 되고 내비게이션까지도 목적지를 입력해 놓을 수가 있어요. 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거 우리 엄마가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내 차 위치 어디 있는지 주차 위치 찾기, 이것도 필수입니다. 우리 어머니 이거 맨날 모르거든요. 도대체 내 차 어디 갔어.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맨날 몰라가지고 나한테 전화해요. 수근아, 큰일 났어, 내 차 잊어버렸어, 막 이래가지고 차 위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면은 그냥 게임 끝난다는 거. 이제는 KG 모빌리티로 넘어오면서 확실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물씬 풍겨나는 거죠. 근데 좀 아쉬운 건요, 키 디자인이 죄송한데 이거 제가 2016년에 봤었던 그 키 디자인이거든요. 2016년이 뭐예요? 한 2010년도 정도에 느꼈었던 키 디자인이 아직도, 이거 스마트 키거든요 지금. 아직도 이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야, 후면만 한번 보죠. 자, 이번에 KG 모빌리티로 이름이 바뀌면서 엠블럼 도대체 언제 나오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엠블럼이 EVX에 나오는 거 아니었지만 없고 그냥 KGM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왜 그런 줄 알아요? 키를 소지하고 가까이 가면 테일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요거 설정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긴 한데, 근데 놀랍게도 스마트 테일게이트, 자, 요즘 옵션으로 막 집어넣잖아요. 기본입니다. 최근에 카니발이 출시가 되면서 스마트 테일게이트 옵션으로 추가해야 되거든요. 물론 뭐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는 이제 기본이긴 한데 프레스티지는 기본이 아니에요. 옵션을 추가해야 돼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토레스 EVX의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 SUV의 그런 매력적인 디자인, 이건 기본이고요. 두 번째, 활용도가 높아요. 물론 유지비도 굉장히 저렴하죠. 지금 보조금까지 다 받으면 3천 중반에 이 구성을 어떻게 삽니까? 내연기관이면은 그래도 한 3천 후반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3천 중반, 뭐 보조금 많이 받으면 3천 초반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정도 구성의 차를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게다가 2열을 폴딩을 하면은 요거 러기지 빠지거든요. 그러면 1600m가 적재가 돼요. 엄청 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이 높이가 어때요? 이 공간이 넓단 말이에요. 그럼 부피가 큰 짐도 무난하게 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전거, 뭐 유모차, 카시트, 이런 부피가 큰 짐들. 게다가 이 토레스 KG 모빌리티는 뭔가 이렇게 떠나는 차들이거든요. 떠나야 돼. 뭔가 어디 바다나 산이나 들이나 계곡이나 막 이런 데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포장도로도 무난하게 가는 오프로드 성능이 훌륭한 차인데, 여기에 액티비티한 거, 그래, 맞아,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액티비티한 뭐 아웃도어 막 짐들 막 실어가지고 막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용도로는 뭐 웬만한 거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열 시트가 또 폴딩이 되면 또 뭐예요? 차박으로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차박 아마 해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트렁크 닫는 버튼이 이쪽에 있구나, 여는 건 밖에 있잖아요. 그럼 막상 내가 이거 차박을 하려고 안에 누웠는데 안쪽에서 트렁크가 안 열리면 골아프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언제 느꼈냐면 GV70 때, GV70 전동화가 차박한다 그래가지고 가져갔다가 이 안에서 문 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열어야 돼? 이러고 봤더니만 밖에 나가서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 안쪽에 여는 버튼이 있고요. LED 등도 다 들어갑니다. LED가 들어가요.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V2의 기능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미친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수납 공간, 히든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고 말이죠. 뭐 그냥 구성 자체가 이 정도 가성비의 차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토레스 EVX가 그 SUV 디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SUV 디자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공간의 활용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2열 폴딩 돼가지고 차박된다고 했었죠. 천장이 높아요. 천장이 높으면 차박을 했을 때도 이 누웠다가 일어났을 때 막 머리가 닿거나 머리 막 이렇게 하면 편하지 않단 말이에요. 머리가 막 접혀지면 안 돼요. 근데 천장이 높아서 차박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차박이 굳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천장의 높이가 높잖아요. 전고가 높아요. 그래서 공간이 되게 넓어 보이는구나. 실제 넓기는 해요. 넓어서 좀 편하게 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전기차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허벅지 뜨는 게 좀 싫거든요. 나름 그래도 허벅지가 괜찮습니다. 물론 엄청 편한 건 사실 아닌데 그래도 나름 눈 감아줄 정도의 구성이고요. 이런 거 이런 아이디어 좋지 않아요? 이런 받침대들도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아요. 뭐 음료라든지 작은 디테일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 솔직히 저는 좀 귀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는 이제 옷걸이형 헤드레스트인데 간단한 가방이라든지 옷 같은 거 걸어 놓을 수가 있고요. 옷도 이쪽에 걸어 놓을 수 있죠. 게다가 이렇게 뒤져서 커튼 역시도 들어갑니다. 열선 시트가 2단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C타입 단자 2개, 이쪽에 수납 공간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요거
조석의 뒤쪽에도 있어요. 이거 뒤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중간에는 스폴더가 있는데 이 각도가 조금 이건 아쉽기는 해요. 여기 좀 너무 밑으로 좀 내려가거든요. 이게 한 이 정도에서 멈추면 막상 딱 앉았을 때 팔걸이로도 되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약간 좀 뭔가 편하지 않은, 그러니까 엄청 불편한 것도 아닌데 막상 편하지도 않은 약간 애매한 거 있죠. 그런 느낌이랑 좀 아쉽습니다. 등받이도 이렇게 리클라인 시트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등받이가 뒤로 가죠. 물론 엄청 많이 뒤로 눕혀지는 건 아닌데 32.5도까지 등받이 각도가 뒤로 눕혀지거든요. 그래서 이 허벅지가 살짝 뜨는 거를 이 등받이 각도 눕힌 다음에 다리 이렇게 쭉 뻗으면 나름 좀 편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각도가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공간이 넓고 이 시트가 등받이가 뒤로 눕혀져도 어떻게 시트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지 어떻게 앉느냐에 따라서 편하냐 안 편하냐 이것도 또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좀 앉으면 좀 편하게 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에 앞서서 이거 막상 제가 한 2시간 정도 타봤거든요. 타보면서 느낀 이 실내 레이아웃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무엇보다 놀라운 게 이 시트 포지 생각보다 높아요. 단순히 그냥 앉아서 있을 때랑 앉아서 운전할 때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시야가 되게 높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는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SUV를 좋아하는 분들이 왜 SUV 선택하냐면 운전을 조금 서툰 분들은 이 시야적인 부분이 제일 커요. 안 보이니까 이거 어디야, 이거 내 차 폭도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이 차 길이나 이런 것들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시야가 높으면,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이 높으면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다 보니까 이런 시야가 굉장히 좋은 거죠. 딱 진짜 SUV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이번에 이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각도가 살짝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가 시야적으로 이제 한눈에 좀 잘 보인다는 거죠. 이번에 EVX가 나오면서 모든 물리적인 버튼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갔거든요. 딱 하나, 비상 스위치만 빠져 있습니다. 이건 진짜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다른 브랜드들 중에 몇몇 브랜드는 이거 좀 깔끔하게 한다고 비상등까지 이거 다 집어넣거든요. 그럼 막상 필요할 때 이 사용하는 게 좀 불편해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좀 빼놓은 걸 너무 잘한 것 같고요. 공조기 버튼이나 뭐 통풍 시트 이런 거 다 안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물론 사용하는 게 이전보다는 좀 많이 편해졌죠. 우리가 사용하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패드, 패드 정도 사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왼쪽에 가로바가 있어가지고 요거 누르면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무선은 아니지만 유선으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또 추가가 됐어요. 여기 보이죠? 여기 추가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비게이션, 지니 뮤직, OTT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전 이게 좀 불편해요. 지금 공조기 버튼이 지금 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조작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도 따로 빠져 있습니다. 네, 아마 수입차나 국산차 타보셨던 분도 알 거예요. 벤츠나 BM 같은 경우에는 통풍을 켜도 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방식이라 막 엄청 시원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토레스, 뭐 국산차들은 시원한 바람을 뿜어내는 방식이라 좀 시원한 거죠. 이것도 좀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오토홀도 들어가고 드라이브 모드 여기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오프로드 요거 경사로 저속주행 요것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오프로드까지도 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토레스 뿐만이 아니라 보통 이제 쌍용 시절에부터 이어져 온 이 KG 모빌리티의 그 느낌이 어때요? 뭐 산악, 오프로드 이런 것들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도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가 굉장히 넓어요. 보면은 이제 수납함도 있고, 근데 이거는 뭐 많이 못 집어 넣을 것 같아요. 각도가 좀 애매하거든요. 뭐 핸드폰 넣기도 뭐 좀 애매하고 막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는 그냥 좀 휴지 같은 것도 잘 안 들어가요. 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애매하게 되어 있고, 이 밑에 트레이가 수납함이 되게 넓죠. 그래서 여기다가 좀 물건을 좀 많이 좀 수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컵홀더 위치, 그리고 여기는 간단한 뭐 지갑 아니면은 차키 정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선 충전 패드랑 수납함까지 안에 같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게 뚫려 있어요. 저는 이게 막히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 좀 뚫려 있어가지고 물건 같은 거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굳이 이 암레스트를 안 열어도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수납하는 게 좀 한결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앰비언트도 있고, 그리고 카메라 화질은 좀 이렇게 아쉽네요. 좀 이번에 이게 토글 방식의 기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볼보랑 비슷해요. 이게 드라이브, 후진 넣으면은 보통 이렇게 길게 집어넣으면 후진까지 이렇게 잘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 속도 반응이 좀 느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두둑 한 번에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간에 N단 중립에서 끊어져요. 그래서 드라이브, 자 드라이브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후진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두 번 눌러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서 후진하려면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되기는 하지만 그 텀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급한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요 방식이 좀 불편할 수 있다 생각도 들고, 이 후진했을 때 소리가 굉장히 커요. 이게 일부러 소리를 좀 키우는 거거든요. 전기차는 아무 소리도 안 나다 보니까 후진하거나 저속에서 주행했을 때 보행자가 이 차가 오는 거를 인지하기 위해서 약간 그 주행 소음을, 그러니까 주행 소리를 좀 주변에 내게 돼요. 근데 후진등도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너무 크니까 옆에 있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알아요. 아, 이 차 지금 후진한다. 이런 것들이 조금 살짝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 뭐 있죠? 오토홀드가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진짜 쌍용 시절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런 기능들, 오토홀드가 들어가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그리고 오토홀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웬만한 기능들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옛날 차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쌍용 시절에는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오히려 그런 좀 아날로그한 감성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하지만 KG 모빌리티로 넘어오면서 이런 첨단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후방, 측방, 충돌 경고등 이런 거 다 들어가고, 전방에 차가 세워져 있었을 때 예를 들어 지금처럼 이렇게 신호등이 걸리면은 앞차랑 같이 서 있잖아요. 그럼 앞차가 출발하면은 물론 내가 앞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딴짓하다가 앞차 출발하는 거 모르면은 현대기아차들 이렇게 경고등 띄워주거든요. 앞차 출발했다고. 이런 기능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차 탈 때 제가 뭘 강조해요? 이질감이 있냐 없냐, 요거 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행 가는 거리는 430이면은 크게 이제 부족할 것 같지는 않고, 회생제동 기능이 이게 들어가거든요.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는데 아예 이 회생제동을 끄게 되면 거의 내연기관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주행감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토레스 EVX 전기차가 딱 나왔다라고 했을 때, 야, KG에서 무슨 기술력이 있다고 전기차를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저 놀랐어요. 저 이전에 그 코란도 이모션이라고 있거든요. 그 탈 때도 생각보다 전기모터 구동의 느낌이라든지 이 전체적인 주행의 느낌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지만 꽤 나쁘지 않았었어요. 좀 나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토레스 EVX를 타고도 느낀 점은 주행감 생각보다 너무 괜찮다. 일반적인 지금 나와 있는 전기차와 비교해도 오히려 토레스 EVX의 주행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질감이 안 든다는 거예요. 멀미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는 이게 막 승차감도 중요하고 주행 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내가 이 차를 타면서 편해야 되거든요. 이 편하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부드러운 승차감, 빠른 퍼포먼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얼마나 밸런스 있느냐, 이런 포인트가 정말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타면 탈수록 저는 오히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토레스 기본 모델들을 타는 분들이 살짝 배가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외관의 디자인도 미래적으로 좀 바뀌었고, 옵션 구성도 오히려 토레스에는 없는 이런 옵션들까지도 막 들어갔잖아요. 게다가 승차감과 주행감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전 토레스 내연기관을 타면 약간은 좀 딱딱한 승차감과 약간 투박한 그런 움직임이 좀 있기는 있어요. 게다가 변속기라든지 이런 파워트레인이 살짝 좀 올드한 파워트레인이잖아요. NG라든지 미션이. 그래서 살짝은 요즘 트렌드에는 안 맞는 좀 부족한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물론 좀 감안을 해야 되지만, 하지만 이 토레스 EVX는 모터와 배터리가 가장 최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좀 나름 비싼 전기차보다 오히려 상품성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주행감이 많이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알던 예전의 쌍용차가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달라졌어요. 얘가 지금 SUV 전기차잖아요. 전체적인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요. 그러면은 노면의 그런 충격이라든지 잔진동 같은 것도 많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얘가 후륜 쪽에 멀티링크가 들어갑니다. 나름 이런 잔진동이나 충격들도 많이 걸러줘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차 승차감이나 주행감이 꽤 괜찮은데, 저 솔직하게 얘기하면 큰 기대 안 했습니다. 왜냐면 또 전기차에 관심도 많이 없고 기존 그냥 토레스 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토레스 같은 경우는 기존 토레스도 좋지만 토레스 EVX가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나요. 보조금 받으면 가격 차이가 막 그렇게 엄청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토레스 살 바에는 저는 토레스 EVX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방지턱 같은 거 좀 이렇게 넘어봤거든요. 근데 토레스보다는 편하지만 그래도 얘도 딱딱하긴 딱딱하더라고요. 밑에 이제 배터리도 좀 깔려 있고
세팅 자체도 좀 약간 좀 딱딱하게 해서 놓으면 잔진동 뭐 이런 부분들은 걸러주지만 이게 크게 팍 치고 들어오는 큰 충격들, 그리고 얘가 붕 떴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방떡 지나갈 때 그때 충격이 좀 센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떴을 때 뭔가 부드럽게 그 충격들을 상쇄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상쇄하는 게 없이 툭 떴다가 팍 떨어지면 그 충격 그냥 실내를 한 번에 유입돼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 탄 사람들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토레스가 처음 나왔을 때 내연기관 때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토레스 1.5 4기통 이거 출력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냥 170마력이니까. 물론 막 엄청 막 여유로운 출력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저번에 탔을 때도 비슷한 얘기했지만 도심에서 타기에는 막 이렇게 부족한 출력도 아니긴 하거든요. 하지만 다다익선이라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잖아요. 이 토레스 EVX는 207마력이에요. 토크도 34토크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내연기관 대비 한 22%, 21% 정도 수치가 오른 거죠. 근데 이렇게 마력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뭔가 퍼포먼스하게 나가고 뭐 파워풀한 출력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정도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200마력, 300마력대 전기차들은 어디가 차이가 나느냐. 내연기관도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부드럽게 출발이 되고 부드럽게 나간다는 거예요. 차의 핵심 그 움직임의 포인트는 이 차가 얼마나 부드럽냐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무슨 뭐 서킷 가는 차나 뭐 이런 차가 아닌 이상 차는 밸런스가 좋아야 되고 부드럽게 가야 돼요. 평상시 타야 되니까 이 마력이 높으면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한 거죠. 부드럽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이게 170마력에서 쥐어짜듯이 팍 튀어나가면 힘이 부족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 악셀을 밟아야 되는 이 힘이 좀 더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행하다가 갑자기 내가 가속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좀 더 부드럽게 밀어주는 거죠. 하지만 마력인데 좀 낮으면 이 상태에서 추월하려고 악셀 밟아도 이제 쥐어짜는 듯하게 튀어나가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부드러운 게 아니라 탁탁 튀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모드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 드라이브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랑 뭐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가 있는데, 그리고 윈터 모드가 있어요. 윈터 모드는 이제 컴포트에서 2초 정도 쭉 누르면은 바뀌는 거긴 한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에코 모드를 했을 때는 좀 이게 에코 모드거든요. 이 악셀 반응이 나름 좀 반응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밀어줍니다. 악셀 밟았을 때 부드럽게 나가고, 지금 봐봐요. 악셀 밟았어요. 이렇게 나가죠. 밟았어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악셀을 밟아도 바라바라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밀어줍니다. 전기차는 악셀을 한번 밟았을 때 모든 출력이 한 번에 튀어나와요. 그래서 중후반에 밀어주는 힘이 없어서 막 토끼 같다, 조루 같다라는 이야기가 이런 움직임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한 번에 뭔가 팍팍팍팍 튀어나가면은 살짝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멀미 나요. 왜냐면 앞뒤로 머리가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제 골이 울려가지고 머리가 어지럽거나 멀미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EVX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안 튀어나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 부분이죠. 바로 반대로 그러면서도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밟았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거. 밟았어요. 이렇게 밟았어요.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른 반응을 보여줘요.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그 모드에 대한 차이를 확실히 해준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게 여기 보면 그래픽이 있잖아요. 자,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냐고요. 이 그래픽이 왜 이래 이거. 이게 뭐냐고. 좀 부드럽게 하든지, 이게 왜 툭툭 끊기냐고. 이런 것들 뭔가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이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전 이거 진짜 아무리 봐도 이게 계기판이 너무 불편해요. 이 디스플레이가 전체적으로. 자,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요. 이젠 KG 모빌리티도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차와의 거리, 차선 유지 이런 것들도 잘해주고 생각보다 잘 잡아줍니다. 경험해본 느낌이거든요. 왜 현대의 기아 냄새가 나죠? 제 느낌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꽤 이게 잘 잡아주고, 이제는 토레스 역시도 이런 좀 자율주행에 대한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것도 꽤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요 일부러 한번 좀 잡아봤거든요. 근데 이 차선 유지도 잘 되고 나름 사용하기 좀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기판에 대한 호환성도 되게 좋아요. 안에 있는 정보들 같은 거 보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했을 때 대한 정보, 뭐 약간 헤드업은 아니지만 헤드업에 대한 어느 그런 내비게이션 길이라든지 뭐 미디어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전비 있죠. 얘가 18인치가만 폭합 전비가만 5 정도 나올 거거든요. 저희가 좀 달려서 그런지 3.9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왔다 갔다 좀 밟고 이렇기 때문에 좀 테스트가 잘 안 된 것 같고, 이번에는 좀 전비 주행을 해가지고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좀 추워요. 거의 영하권까지는 아니지만 영상 한 5도? 뭐 4도?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는 추운 겨울에 배터리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 히트펌프가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근데 옵션이긴 하지만 KG 모빌리티는 기본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경쟁사와 다른 거는 영하권으로 떨어져야 이 히트펌프가 작동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KG 토레스 EVX는 영상 8도 이하로 떨어지면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영하권까지도 당연히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배터리를 주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오늘 날이 춥고 나름 좀 장거리를 주행했는데도 주행 가는 거리가 좀 꽤 잘 나와요. 50%였을 때, 한 55% 정도였을 때 280km 이상 나온 거 보면은 저는 무난하게 한 480 정도까지는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SUV다 보니까 살짝 올라오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토레스보다는 나름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3단계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하면 회생제동이 꺼지거든요.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를 안 해야 회생제동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 회생제동은 3단계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거 3단계로 집어넣으면 나름 원페달처럼 차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쓰는 게 느껴져요. 게다가 요즘에는 이 회생제동도 많이 발전한 게, 악셀을 떼자마자 회생제동에 개입을 하면 되게 이제 꿀렁꿀렁한 느낌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악셀을 떼자마자 바로 회생제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개입을 해요. 좀 더 부드럽게 된다는 거죠. 이 회생제동을 아예 끌 수도 있어요. 끄면은 내연기관과는 큰 차이도 없고, 이게 재미난 게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 조절하거든요. 근데 왼쪽 패들 시프트를 꾹 당기면 스마트 회생제동이 돼요. 뭐냐면 요거 앞차와의 거리,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거죠. 자, 그리고 확실히 이게 18인치가 끼워져 있다 보니까 이 승차감부터 전비까지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출고하는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20인치를 할까 18인치를 할까 뭐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좀 안 좋다고 해도 18인치가 제일 좀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내려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토레스 EVX를 드디어 시승을 해봤습니다. 아, 타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차 괜찮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바로 시기입니다. 지금 몇 월이에요? 11월이란 말이에요. 물론 전기차 보조금이 남아있는 곳들도 있지만 없는 곳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토레스 EVX가 처음 공개가 됐었던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하고 바로 출시가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정말 많이 판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가격, 구성, 옵션 이런 것들이 정말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연말에 좀 분위기도 좀 그렇고 보조금이 조금 없는 게 아쉬워서 아주 걱정은 되나, 아마 내년에 보조금이 또 나온다면은 많은 분들이 좀 나쁘지 않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보조금까지 받게 되면은 가격 구성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 너무 없기 때문에 막상 뭐 아이오닉 5나 뭐 EV6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구매 가격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이오닉5나 EV6는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6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 토레스 EVX와는 1,000만 원 이상이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도심에서 타고 가성비적인 모델, 지금은 사실 이런 구성이 맞거든요. 막 6천만 원, 7천만 원짜리 전기차 사면 나중에 감가 후드로 맞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가성비적인 모델을 찾아서 현실적인 소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속 알람 뜨네요. 들어가겠습니다.